때는 1975년 12월 캐즈라는 이름의 남자가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편지인데 너가 거기로 가버린 걸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평생 도망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빨리 우리 옆으로 돌아와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끝이야. 널 사랑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책상에는 그 아내의 편지와 함께 보내진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입니다. 캐즈가 서서 편지를 읽은 이곳은 커다란 시추선 안에 있는 선실입니다. 캐즈는 곧 선실을 나와서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갑니다. 중간에 만나는 동료들과 인사도 하고요.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동료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서 식당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여서인지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 막 이런 것도 써져 있고 테이블에는 동료들이 앉아서 아침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캐즈도 이제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시추선의 관리자인 레닉이 방송으로 캐즈를 부릅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라. 뭐 준비할 거 없고 빨리 와라.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예요. 레닉은 본래도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상사인데 오늘 아침에 본토에서 온 편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캐즈도 아내한테 온 편지를 읽고 있었잖아요. 레닉한테도 편지가 왔는데 그걸 읽고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레닉의 사무실로 가니까 당장 해고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왜지? 왜냐? 아내의 편지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이 캐즈가 본토에서 사고를 좀 쳤어요. 술집에서 사람을 팼나 봐.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구나. 그쵸. 지인 찬스 써가지고 막 떠나는 시추선에 전기 기술자로 들어와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안 경찰이 여기 시추선에 편지를 보냈고 그걸 읽은 레닉이 몹시 빡쳐가지고 그 퍼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폭언을 퍼붓고 막 꺼지라고 너 해고라고 막 이러는데 이 대화 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레닉이 전화를 받는데 대충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추선이잖아요. 드릴로 이렇게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까 이 레닉의 사무실로 오려고 갑반 위를 지나올 때도 사람들이 약간 문제 있는 것처럼 웅성웅성하긴 했었거든요. 전화한 직원이 이제 작업 잠깐 멈춰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상사들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해. 그렇죠. 그냥 하라면 해라. 기분이 묘하든 어쩌든 드릴로 그냥 뚫으라고. 한바탕 막 승질을 내고 캐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고를 통보하고 가버립니다. 별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요? 시추선인데. 위에 올라가면 헬기가 있어요. 네. 저는 보트장 이렇게 무서워서 가나. 네. 가다 죽을 듯. 네, 헬기 타려고 이제 옥상으로 딱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엄청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헬기 이착륙장 사이드 쪽에 있었던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가보니까 난간 잡고 엄청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손이 닿는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막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직원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즈가 되게 충격받아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배가 흔들리면서 캐즈도 떨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약간 주마등이 지나간 후에 캐즈가 눈을 떠요. 다행히도 이제 주변 동료들이 물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막 캐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걸고 있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해서 그 누워있던 방에서 나갔는데 저쪽 위층 난간에서 동료 한 명이 캐즈를 발견하고 불러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충격으로 배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직원 중에 한 명이 다이빙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러. 근데 케이블이 고장나서 그 다이빙벨이 위로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빙벨 조정 장치가 캐즈 근처에 있고 그 구해주려는 애는 저쪽 난간 쪽에 있으니까 캐즈한테 뭐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다이빙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지 않는 것 같은 되게 패닉에 빠진 것 같은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이빙벨 안에서 막 몸을 부딪히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이빙벨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열지 마. 그래서 당장 막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밖에 있던 애한테 그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시추선 드릴이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뭔가 건드렸다.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가스 누출인지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캐즈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실로 향합니다. 근데 기관실로 향하는 길이 막 막혀가지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뭐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배가 아직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그 충격 때문에 왜 우리 공사장 바깥쪽은 되게 얼기설기 난간이나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도 있는데 이게 막 끊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캐즈가 그런 위험한 길을 이렇게 막 어떻게 갑니다. 근데 가던 길에 캐즈가 엄청 이상한 걸 보게 돼요. 그 시추선 드릴이 있던 곳에 너무 이상하고 거대하고 약간 그 사람의 근막이나 혈관 같이 생긴 무언가가 크툴루. 엄청 찬란한 색상을 내뿜으며 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온 색채라는 아하.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을 알고 있죠. 자, 캐즈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약간 뭔가 점점 정신이 좀 이상해지려는 찰나에 저기 멀리서 막 야 캐즈 정신 차려 빨리 이쪽으로 와 보지마 막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막 갑니다. 좁은 판자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끊어진 계단에서 점프도 하고 또 가스 같은 게 막 터져서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막 밸브도 잠그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파쿠르가 답입니다. 제가 수많은 게임을 해본 결과 파크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파쿠르밖에 답이 없어. 저희 몸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일단 멀리 뛰고 뭐 붙잡고 올라가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되는 진짜. 상황에서. 안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죽겠더라고. 그것보다 일종 면허가 먼저 일지 않을까? 일정 면허요. 그래 시추산 안은 그래도 면허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힘이 좋아야 되나? 팔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상당히 큰 사고가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상사 레닉있죠. 전체 방송이 나와요. 이 나쁜 놈이 여러분 작은 드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나. 수리될 때까지만 작업을 중지하고 추후 공지를 기다리세요. 일시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배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는 더 심란한 상황이에요. 그 여기저기 무너지고 막 끊어지고 막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바닥에는 물도 막 차 있는 거예요. 어허.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덜덜덜 떨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인간의 비명 소리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하는 길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풍구 입구 열어가지고 거기로 지나가고 막 해서 나왔는데 누군가의 헬멧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근처에는 핏자국이 막 있고요. 근데 아까 간판에서 이제 떠나온 이후로는 도통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 난간 근처 방에 있는 동료를 만나요. 네. 핀레이라는 이름의 동료인데 이 시추선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여성 동료거든요. 네. 걔한테 이제 이 이상한 소리 누가 내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물어보니까 이 뭔가 폭발한 후에 얘가 석유인지 뭔지를 뒤집어 썼는데 네.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나를 공격하려고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가던 길을 마저 가려고 이제 핀레이랑 헤어져서 가는데 물탱크 사이도 지나가고 이렇게 가던 길에 또 되게 흉측한 광경이 나와요. 어떤 방 앞을 지나가는데 코너 쪽에 아까 막 본 것 같은 그런 뭔가 사람의
내부로 연상시키는 그런 뭐 혈관과 뭐 그런 게 좀 되게 커다랗게 넓게 한 구석을 거의 덮고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사람 팔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삼켰구나. 사람 정도? 아니요, 벽 한쪽을 다 덮고 있을 아, 정도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 아래에는 이제 사람 팔 같은 게 조금 삐져나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좁은 막 설비실 같은 것도 지나가고 해서 가는데 아까 기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좀 있다는 친구. 걔가 거기 있나 봐요. 막 말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이상한 말 막 반복하고 막 우당탕탕 돌아다니는 소리 나고 좀 이상해요. 막 비명 소리도 나고. 그래서 기보한테 안 걸리려고 막 사물함에 숨기도 하고 물에 잠긴 구역은 잠수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도망치다가 바닥에 있는 그런 문 있죠. 이렇게 핸들 열어서 여는 뚜껑 같은 거기를 열고 이제 밑으로 딱 내려가는데 문 닫기 직전에 그 위로 뭐가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게 보여요. 기보가 지나간 걸 텐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굉장히 좀 덩치가 있는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문이 딱 닫히니까 이제 그 위에서 막 쿵쿵 막 문을 열려고? 그런 소리도 나는 거예요. 보통 돌리면 열 수 있는데 그럼 손이 이미 오염이 된가요?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 동료들 중에 몇몇이 모두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괴물처럼 변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나다닐 때도 그러니까 심하게 변형이 된 애들은 약간 그 가느다란 핏줄 같은 거를 이렇게 착착 붙여가면서 이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채찍 휘두르는 소리 같은 게 뭔가요? 이렇게 샥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고요. 뭔가 촉수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편하게 표현하자면 촉수 같은 게 쭉쭉쭉 뻗어있는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된 동료들과 또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캐즈가 탈출할 방법을 계속 찾고 그 와중에 살아있는 동료들도 만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초선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까 그 헬기는 어떻게 됐죠? 그 헬기는요. 사실 이제 나가는 방법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아까 그 헬기 있고 수영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너무 망망대해요. 구명보트. 그쵸? 구명보트가 음.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구명보트를 타고 가려고 구명보트 내리는 데로 막 갔단 말이야. 근데 한 대는 이미 망가졌어. 그리고 다른 한 대가 그래도 멀쩡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걔도 결국 망가집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말짱한 구명보트가 그냥 망가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악덕업주였구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헬기는요. 그 레닉 있죠. 레닉. 타고 튀었어? 얘가 막 방송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다 빨리 헬기장으로 와라. 오면 갈게. 막 그랬는데 캐즈가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데 타고 가버렸어요. 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임은 Still Wakes the Deep이라는 이름의 게임입니다. 2024년에 나온 비교적 최신 게임이고요. 네. 제가 원래는 다른 게임 들고 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연쇄살인마를 찾는 근데 바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술을 말아주면서 이런저런 단서를 모아서 그 범인을 추적해내는 바텐더 탐정이야? 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그거 되게 예전부터 찜해놨다가 구매하고 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들고 오셨어요? 노잼. 노잼. 여러분 역전재판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했어요. 제가 역전재판 조금 안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죠? 아, 역전재판 스타일이야. 이 있습니다. 이날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영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빠른 하차. 근데 막 이제 밖에 녹음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그래서 그 조건을 찾은 게 뭐냐면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음. 호러 장르인 게임을 하고 싶다. 어. 그걸 열심히 찾았더니 이 게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크툴루 소재의 게임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이게 크툴루가 너무 좀 식상한 소지가 돼서 호러 요소로 받아들여지시나요? 근데 크툴루는 호러 환경을 조성해줄 뿐이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뭐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을 굉장히 인간을 힘들게 하고 뭔가 고난 상황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면에서 그 자연재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인칭 호러 서바이벌인데 플레이 타임이 좀 짧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액션 게임이 되면은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짧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워킹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예전에 그 집 주제에서 아. 본홈 이야기 네, 할 때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정말 간단한 조작만 하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냐 이 퍼즐도 의견이 없어요? 분분한 여기 이 게임은 퍼즐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조작, 길찾기, 파쿠르 어쩐지 아까 뭔가 계속 피해서도 이렇게 가기만 하고 뭐 연장을 파밍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때린다던가 이런 액션이 전혀 너무 없더라고. 전기 기사라는 게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전기 기사여서 도라이버를 가지고 다니며 반풍구 문을 엽니다. 지지직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밸브 잠그고 그 조작실 가가지고 버튼 누르고. 근데 이게 그런 다예요. 건 하차는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것이 몰입형 호러 서바이벌이다. 저는 좀 좋았던 게 저는 전기 기술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 막 빵빵빵 쏘고 너무 잘 싸우고 다니면 이거 몰입감 되게 깨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고 여기서 결국 핵심은 이 굉장히 좁고 폐쇄된 그런데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싫다. 있는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거. 이 자체가 결국 메인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픽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러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2024년작이니만큼 그래픽이 나름 괜찮고 그 사운드랑 이런 게 진짜 그렇게 막 내가 그런 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나나요? 시추선 안에서 그 외부도 있고 내부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약간 그 울리는 소리라던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임 있잖아요. 네. 이제 데드 스페이스는 우주선 안에서 그 고립된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이제 배경이 시추선인 거죠. 배가 저희 선실도 되게 좁은 복도 옆에 되게 작은 방들이 나눠져 있고 또 이제 아래에 내려가면 설비실은 더 하잖아요. 뭐 네. 물탱크들 빡빡하게 있고 전기시설 있고 그런 곳의 장점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적과 막 싸우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고 네. 그리고 왠지 우주선 탐험하는 것보다는 시추선 탐험하는 게 리얼리티가 살아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리얼리티가 좀 이 게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몰입이 진짜 잘 됩니다. 심리적 긴장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까 그 기보 같이 걸리는 순간에 죽거든요. 계속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당초 들고 다니는 게 도라이바 한 척밖에 없어. 도라이바. 그리고 내가 손에 드는 거는 주로 그냥 소화기 들어서 뭐 잠깐 불 끄고 이런 거고 계속 뛰어서 막 난간도 잡아야 되고 사다리 되게 많이 타야 돼요. 이 위층 왔다 갔다 할 때 계단이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난간 있잖아요. 그런 거 잡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애당초 손에 뭘 들고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끔 뭐 도구를 사용한다면은 뭐 헬멧이나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뭐 주워가지고 멀리 던져서 그쪽으로 괴물을 유인하는 거 이런 데만 도구를 좀 쓴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밋밋할 것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워킹 시뮬레이션 장르는 어디 뭐 하나 딱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은 네.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야기했던 고홈이나 워킹 시뮬레이션 장르들은 스토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편지도 읽어보고 컴퓨터도 보고 하면서 서서히 밝혀지는 스토리가 재밌는 종류가 있고 여기는 뭔가 좁은 공간에서 쫓기는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여기가 내부가 폐쇄적이고 좁고 어둡고 왜냐면 빛이 안 들잖아요. 근데 막 전기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되게 조그만 플래시 하나에 의지해서 돌아다녀야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여기 밖을 나가면 망망대해야 되게 위험한 그래서 안과 밖으로 되게 죽음의 공포가 위협해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게임 안에서 너무 잘 구현을 해놓은 거죠. 진행이 되게 깔끔해요. 고놈 같은 애들도 그렇고 많은 이런 1인칭 서바이벌이나 워킹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게임들이 진짜 많은 오브젝트랑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어떤 게임들은 막 거의 모든 서랍을 다 열 수 있고 뭐 종이 쪼가리들 다 읽어볼 수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피곤해져요. 노가다가 되죠. 서랍이 막 다 열려. 근데 10개 중에 하나만 뭐 아이템 같은 거 들어있고 문서 전부 다 확대해서 상세히 읽어볼 수 있는데 정작 막 게임 진행에 필요한 거는 몇 개 없고 그러면 되게 진짜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상호작용이 일절 없습니다. 길도 거의 일직선이에요. 길치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좁은데 이러면서 양치를 다 같이 쳐다본다. 뭐야, 나 공식이야. 공식 길치. 근데 이게 여기저기 막 무너지고 끊어지고 이런 설정이다 보니까 길이 뭐 양갈래 길이더라도 한쪽은 막혀 있어서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헤맬 필요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란색 마커 혹시 아세요? 노란색 마커요? 노란색 마커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해야 되는 어드벤처 게임 있잖아요. 그런데 넓지만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을 때 노란색 물체를 찾으면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양치님은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데? 그 처음 들어봐. 노란색 페인트 칠이 살짝 돼 있다거나 오. 노란색 뭐 손잡이가 있다거나 오. 아니면 오늘부터 양치님의 게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어지는 이렇게 거.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어. 그런 거였어. 그리고 막 그 넘어가야 되는 데는 노란색 천 같은 게 걸려 있다거나 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나한테 안 알려주고 그런 걸 만들었지? 그걸 그 모를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거예요. 그럴 수 왜냐면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너무 뻔하다. 길 찾기가 너무 쉽다. 이거 길 다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재미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옵션이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신 분들은 끄고 하면 되지만 저는 켜고 있죠. 그래서 길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후반부에 제가 약간 헤맨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주로 물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때 이제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추선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시추선이에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걸을 때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정도였다면은 이제 물도 점점 더 차요. 근데 빛이 안 드는 실내죠. 물은 오일이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뿌옇고 더러워. 거기다가 물 속에는 무너진 잔해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막 헤엄쳐가지고 어디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조작도 조금 불편한 데가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좀 몇 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일직선으로 쑥쑥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화면이 좀 어둡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네. 저 스스로 난이도를 조금 높인 면이 제가 이거를 스팀덱으로 했어요. 스팀에서 게임을 사면은 스팀덱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들어갔을 때 이게 100%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키 매핑 같은 게 다운로드 따로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냥 했거든요. 근데 뭐 조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드랍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매끄럽지가 않아. 그 기본적인 화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프레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게임인데 이게 프레임 드랍 많이 있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화면이 너무 작지 않아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오. 그래도 스팀덱은 좀 큰 편이어가지고 핸드폰 같은 것보다는 훨씬 크니까요. 대신 이제 글자 같은 게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일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게 뜨기는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더 문제였던 거는 이게 호환성이 진짜 안 좋은 건지 후반부에서 그냥 막 게임이 죽어버려. 아, 최악이야. 그 윈도우 오류 창 알죠? 그거 나 진짜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파란 창도요? 파란색은 아, 아니야. 네. 그거는 네네네. 하얀색 창이 뜨더라고. 네. 그 코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갑자기 뭐 페이탈 에러 막 이러는 거 뜨면서 확인창 누르면 갑자기 프로그램 꺼져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장은 어디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했던 부분 또 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어요. 아. 그래서 후반부에 그 스스로 난이도를 높여서 했다. 아, 근데 그러네. 이미 많이 진행을 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아까워서 그냥 마저 스팀덱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 자체는 되게 재미있는데 결국 크툴루물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결말이 나야 되는가? 정신병원이야. 아이고 그렇게 해맑게. 정신오염이 디폴트긴 하지. 이 배 안에서 그 전화기들이 있어요. 벽에 붙은 전화기가 있어서 이게 내부 전화망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그 번호 눌러가지고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얘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료들과 통신하고 이러는데 어디서 전화하고 끊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와이프 이름이 수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르는데 대답은 안 하고 막 말하는데 이제 수즈랑 대화하는 자기 목소리도 들리는 거야. 전화기 통화했어요. 서서히 약간 정신오염이 시작된 거겠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정신을 주인공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막 벽면을 덮고 있는 그런 어떤 크툴루의 잔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고 있거나 그 근처를 지나가면 이게 화면 가장자리가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장식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그 환청 같은 것도 막 들리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는 있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후반부에 약간 힘이 빠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게임들이 어쨌거나 계속 뭔가 심부름이나 뭔가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문제가 또 터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막 애들이 어디 발전기를 재가동시켜야 돼. 그래서 발전기 재가동하면 어디에 또 문제 생겼으니까 너가 가서 해결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또 가라고 막 하면서 또 그런 상황이 약간 반복되니까 이제 후반부에 약간 지치는데 막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엔딩이 굉장히 여운이 남습니다. 저는 좀 했던 게임들 중에서 엔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혹시 초반에 그 사람이 타게 된 이유랑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제 발로 무덤을 탔다 그런 거고. 네. 제가 나중에 스토리를 복귀하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초반 부분을 조금 다시 했었는데 복선 같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랬구나 막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엔딩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거든요. 네. 개발사 이름이 더 차이니즈 룸이에요. 왜지? 왜일까요? 중국인은커녕 아시아인 한 명도 없다는 야. 게임사인데 네. 근데 여기서 만들면서 그 배경은 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이 그 스코틀랜드 억양을 굉장히 세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국 말보다 더 억양이 뭐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좁은 선실 막 이런 거를 잘 구현해낸 거 외에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등장인물들인데 원래는 게임들이 캐릭터 잘 살리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이런 막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은 워킹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동료들은 전반적으로 밋밋하고 주인공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대사가 많거나
조연들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 있죠. 뭔가 딱 그 직장 동료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되게 적절한 친밀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고 이제 죽은 동료의 시체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서로 애써서 살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조종실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동료를 만났는데 지금 어디 문제 생겼으니까 저기 가서 네가 해줘라 그럼 야 씨발 여기 졸라 편해 보이는데 네가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뭐 결국 주인공이 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막 엔딩에 여운이 남고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짧지 않았는데 짧지 않아서 6시간? 굉장히 한 짧네요. 7시간? 짧은 편이네요. 그쵸. 네. 빨리 엔딩 보는 사람들은 한 4-5시간만 해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짧고 막 적을 쏴 죽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좀 그런 호러물 네. 인장님 맨날 그 영상으로만 호러를 주독하려고 하지 말고 체험을 직접 좀 해봐야 게임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러물에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마침 여기가 그 크리스마스 배경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하기도 특집. 좋은 게임이지 않나 해서 남들이 크리스마스로 행복해할 때 자기는 음침하게 이렇게 성실을 보아다니면서 음침하다니요. 그 본의 아니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79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영화 라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 이야기가 계속됩니다.